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통신요금제를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깜짝 예고를 내놨습니다. 카드업계가 스티커, 배지 등으로 결제하는 웨어러블 카드나 손바닥이나 목소리로 결제하는 생체 인증 결제 등 신기술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 할인율을 확대하고 다양한 특약을 내놓는 등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시 7일 만에 사전 계약 6,000대를 기록한 기아차 K3를 시승해봤습니다. 가장 큰 자랑거리는 뛰어난 연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선 4G보다 20배 이상 빠른 차세대 네트워크, 5G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해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요금제 혁신을 깜짝 예고했습니다. 1위 사업자의 움직임에 따라 통신업계에선 요금제 개편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MWC 2018이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전시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통신요금제를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 사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결과물이 3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실감하기 어려운 요금제 말고 5사이즈처럼 라지, 스몰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소비자는 싼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고객 맞춤화된 요금제를 선보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2만 원의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발언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제 혁신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MWC 현장에서 SK텔레콤과 KT는 5G가 상용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기존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홀로그램 아바타를 탑재한 홀로박스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가 음성으로만 커뮤니케이션했다면 홀로박스에서는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아바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KT는 5G를 기반으로 유선 연결 없이도 가상현실 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무선 VR 게임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카드사들이 스티커, 배지 등으로 결제가 가능한 웨어러블 카드나 손바닥이나 목소리로 결제할 수 있는 바이오페이 등 다양한 신기술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내 목소리로 결제. BC카드의 통합 결제 서비스의 페이북의 음성 인식 결제 서비스입니다. 앱에서 보이스 인증 등록 버튼을 눌러 자신의 음성으로 내 목소리로 결제를 7차례 말하면 음성이 등록됩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보관돼 결제 시 비밀번호 대신 목소리를 들려주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카드업계가 이처럼 생체 인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바이오페이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모바일 앱에 비밀번호 입력 없이 지문으로 결제가 가능한 지문 인증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지문 인식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에서 지문 인증 결제가 가능합니다. 롯데카드는 손바닥으로 결제가 가능한 핸드페이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손바닥의 정맥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전용 단말기에 손바닥을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롯데카드는 평창 동계올림픽 전용 웨어러블 선불카드도 내놨습니다. 내부에 결제칩을 장착한 스티커, 배지, 장갑 등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기존 카드와 달리 붙이거나 착용할 수 있어 소지가 간편하고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 접촉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올림픽 기간에만 예초 목표였던 10만 장 판매를 초과 달성한 11만 장 가까이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롯데카드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유형 등 웨어러블 결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올해 들어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할인 특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몇 년간 자동차 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우량 고객 확보에 집중해왔는데요. 작년 손해율 낮추기에 성공해 이익도 발생하면서 올해부터 다시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전환되는 모양새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DB손해보험은 다음 달 11일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자녀 특약 할인율을 확대합니다. 자녀가 태아인 경우 기존 10%에서 15%로, 만 6세 미만인 경우 기존 4%에서 9%로 할인율이 각각 5%포인트씩 높아집니다. 현대해상이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올 초 업계 1위인 삼성화재마저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자 DB손보가 할인율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기존 특약 할인율 확대와 함께 고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특약 출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케이손해보험은 이달 초 차선 이탈 경고 장치나 차로 유지 지원 장치 등 사고를 예방해주는 첨단 장치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첨단 안전장치 할인 특약을 출시했습니다. 지난달 KB손보도 비슷한 특약을 출시했고 DB손보도 다음 달 관련 특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통신사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급정지나 급가속 기록 등을 측정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UBI 특약 출시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DB손해보험이 선보인 이래 KB손보가 가세했고 하나손보 등 다른 손보사들도 연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어렵게 개선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갖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의 본래 취지에도 잘 맞아 경쟁을 위해 무작정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6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기아차 K3가 초반 순항하고 있습니다. 7일 만에 사전 계약 6,000대를 기록하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뛰어난 연비와 운전의 재미를 바탕으로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로 편중된 시장 분위기를 준준형차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과연 포부에 걸맞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김혜영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6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K3를 타고 서울 강서구에서 경기도 포천까지 왕복 180km를 달렸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 가속 페달을 밟자 시속 100km까지 무난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로 바꿔 달리자 순간 즉각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과 재미가 상당합니다. 또 민첩한 핸들링과 흠잡을 데 없는 코너링으로 운전의 재미를 만끽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구불구불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코너링을 기반으로 운전대를 돌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러나 창문을 완전히 닫고 달렸지만 외부 풍절음과 노면 소음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뛰어난 연비는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K3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5.1km, 기존 K3에 비해 리터당 약 2km가 향상됐습니다. 경쟁 모델로 불리는 아반떼는 리터당 13.7km 수준입니다. 주행을 마치고 반환점에서 살펴본 연비는 무려 리터당 18.8km에 달합니다. 동급 최고 연비를 자랑한다는 기아차의 자신감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실제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 세대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엔진과 변속기를 조합했습니다. 안전성도 강화했습니다. 동급 모델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방 충돌이 예상되면 사전에 경고를 하거나 차량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도 기본으로 넣었습니다. 뛰어난 연비와 운전의 재미를 자랑하는 K3. 최근 20, 30대를 중심으로 소형 SUV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고객층이 겹치는 준준형 세단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K3가 판매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부진한 준준형 세단 시장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무액면 주식이라 하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주권의 액면가액은 써있지 않고 주식 수만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한계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이용해서 미국 기업 주식의 상당수는 이 무액면 주식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홍보 부족과 절차상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이 무액면 주식이 어떤 것이고 또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서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액면가가 써있지 않은 주식이라니 저도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무액면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무액면 주식이란 주권의 액면가는 써있지 않고 대신 주식 수나 주식 비율이 써있는 주식들을 말합니다. 액면 주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비례주, 부분주라고도 불리며 무액면 주식의 발행가액은 보통 시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1912년 미국 뉴욕주의 회사법에서 처음 인정된 후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2011년 4월 14일 도입됐습니다. 무액면 주식은 표시액면 무액면 주식과 순수 무액면 주식으로 나뉩니다. 표시액면 무액면 주식은 발행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 규정이 있어서 일정 금액 미만으로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 무액면 주식은 주권과 정관 모두에 발행가액 관련 규정이 없는 무액면 주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액면가가 써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액면 주식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벤처, 창업기업이나 한계 기업도 이 무액면 주식을 활용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엔 최소 액면 금액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자본 잠식 상태인 한계 기업은 주식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반면 무액면 주식의 경우 주권의 액면 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은 자본금으로도 주식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의 분할이나 추가 발행, 병합 등이 편리하다는 것도 무액면 주식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액면주는 현행 규정상 한 번 액면가를 정해 발행하면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추가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무액면 주식은 액면가를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을 분할할 때에도 액면주는 액면가의 기초에 액면 분할로 늘어나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 수 등을 따로 계산해서 처리해야 하지만 무액면 주식의 경우 별도의 재무적 처리가 필요 없거나 단순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할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실제로 이 무액면 주식을 활용하는 미국의 애플의 경우 지난 1980년 나스닥에 상장된 이래 총 4차례나 주식 분할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아마존 등 대형주들도 분할이 쉽다는 무액면 주식의 장점을 이용해서 여러 번 주식 분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본금에 관계없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기도 한데 또 동시에 남용의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네, 맞습니다. 이 공정한 발행가의 결정과 자본의 계상이 어렵다는 점이 이 무액면 주식의 단점인데요. 이 때문에 주가가 발행가를 밑도는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증자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창업기업이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의 근거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이 적어서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모험 자본 육성 기조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무액면 주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무액면 주식이 국내에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해이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 중에서 이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무액면 상장된 종목이 있긴 한데 모두 코스닥 상장사이고 홍콩, 미국, 일본 등 무액면 주식이 활성화된 국가의 기업들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무액면 주식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별한 장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례로 무액면 주식의 장점은 주식 분할이 쉽다는 건데 국내 상법에서는 액면주와 무액면주의 분할 요건과 절차에 차이가 없어서 굳이 무액면주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액면 주식을 발행하던 기업이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려면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려는 한계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도 무액면 주식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창업기업이나 한계 기업이 무액면 주식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모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무액면 주식과 관련해 김성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게 됐습니다.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50에서 299인 사업장과 5에서 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줄어든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 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선 노동계가 요구해온 중복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대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8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1980년대 80만 명대를 웃돌던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2002년 처음으로 40만 명대에 진입했고 지난해 결국 3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통계청이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로 가정한 1.07명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감소는 전년도인 2016년 정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부터 항공기 결항과 지연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고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에 대한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항공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라 하더라도 해당 사유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해야 합니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에서 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에서 600달러 등으로 강화됐습니다. 국내 여객의 경우도 기존엔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했지만 앞으로 한 2시간 이내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보증금 환급 규정도 개정됐습니다. 예약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가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며 국내 최초 자기자본 8조 원대 증권사가 됐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에서 유상증자를 위한 일반 청약을 진행했고 모집해야 하는 4,812만 3,269주 중 3,370만 4,580주가 청약됐습니다. 청약이 안 된 나머지 물량은 삼성증권 등 인수단이 떠안게 됩니다. 다음 달 14일 공모신주 1억 4천만 주가 상장되면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첫 자기자본 8조 원대 증권사로 도약합니다. 미래에셋대우가 자기자본 확대에 나선 건 자기자본 8억 원 이상의 초대형 IB가 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인가받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대형 IB 관련 논의가 정체된 상태이고 미래에셋대우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어 종합투자계좌 사업 인가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늘어난 자기자본을 글로벌 인수합병, 해외법인 출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암행 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8개 업체에선 2건의 불법 혐의가 동시 적발돼 전체 적발 건수는 총 51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암행점검은 대상 업체 30곳 중 15곳의 위법 혐의를 잡아내며 높은 적발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선 암행점검을 의식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시정하는 등 예방 효과도 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1:1 투자자문이나 조언, 일임투자 등 직접적인 투자자문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강연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만 가능하고 1:1 자문을 하기 위해선 자본금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받고 성과급도 삭감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아 가중 처벌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실명 공개도 가능해졌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률은 50%였지만 빈곤층의 경우 지출률이 80%가 넘어 격차가 30%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저축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금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만 상승해 예대금리 차가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기대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예대차 금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6% 이상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지만 결혼 연령층의 실업률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결혼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전에 내리던 비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비는 밤사이 계속 이어져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강원 산간, 동해안, 남해안에는 최고 80mm가 되겠고요.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20에서 50,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제주도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중서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눈으로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의 눈이 예상돼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내일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짙어지겠는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를 중심으로 나쁨 단계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서울 3도, 대전 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8도, 속초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한낮엔 광주 8도, 부산 13도, 대구 9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비 소식과 함께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잠시 내려갔다가 금요일 낮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